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창국 작가의 이끄순 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이끄순 여사. 모두가 늦었다고 말하는 나이에 그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합니다. 이끄순 여사의 두 번째 20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끄순 여사는 벅차고 설레는 감격을 누르며 어색하고 쑥스러운 감정을 숨기고 105호 강의실 뒷문으로 강의실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다. 초등학교 교실만한 크기의 강의실에 2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D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이 여사는 첫 시간 수업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수강하려고 강의실을 찾았다. 이끄순 여사의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이 여사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 여사는 체격이 우람하고 잘생긴 젊은 구부에게 살짝 미소를 보내줬다. 그 구부는 다른 입학생들보다 나이가 몇 살은 더 들어 보였다. 군대를 제대하고 입학을 했던지 3수 이상 하고 학교에 입학한 모양이다. 그는 문창과 학생보다는 체육과 학생으로 어울리는 체격이었다. 개량 한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교단에 섰다. 강의를 맡은 시인 박정림이다. 박 교수는 안경을 썼고 키가 작았다. 그의 시를 두어 편 외우고 있는 이 여사는 박 교수를 건너다 보며 그의 왜소하고 빈티가 나는 얼굴을 쳐다보며 풍류적이고 멋있게 생겼을 거라는 상상이 깨어지며 가볍게 실망했다. 우선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문학의 길잡이를 할 박정림입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기 위해 이 과에 들어오셨는데 그럼 과연 문학은 무엇이지요? 박 교수가 학생들을 쭉 둘러보며 물었다. 학생들은 느닷없는 질문에 서로 쳐다보았다. 이 여사는 문학이란 시나 소설, 수필 같은 거 아냐? 하며 바로 문학을 정확히 정의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여사의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거 사전에 나온 뜻이지요. 이왕 사전에서 찾았으면 여러분이 문예창작과에 들어오셨으니 창작이 무엇인지도 찾아서 읽어줄까요? 박 교수가 이 여사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말했다. 네, 창작은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예술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또는 그 예술작품입니다. 이 여사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스마트폰 화면에 뜬 글씨를 읽었다. 여러분, 문학이 무엇이고 창작이 무엇인지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닦고 배울 분야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흉터로 남기는 것은 사건, 사고이지만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남기는 것은 여러분이 전공할 문학입니다.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시간에는 출석을 안 부를 겁니다. 원래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위해 항상 반말을 썼었는데 오늘은 마침 뒷자리에 저보다 한참 연상인 학생이 계신 것 같아
존댓말로 시작했어요. 맨 뒤에 앉은 학생님, 그냥 반말로 강의해도 되겠지요? 박 교수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물었다. 앞에 앉았던 학생들이 전부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은 이 여사를 돌아다보았다. 군사부 일체인데 좋습니다. 이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끝순 여사는 나이 70에 3남 2녀 중 막내 아들을 장가보내고 어머니로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그의 평생 소원 2가지, 학사모를 써보는 것과 시인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했던 그녀는 3년 만에 대학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재수를 하여 75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박 교수는 깐깐한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갔다. 여러분들의 꿈을 펴는 연습을 하기 위해 매년 4월 하순에 새내기 100일장이 있으니 이왕 문학작품을 쓰려고 우리 과에 들어왔으니 다 응모하도록. 그리고 일생을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이 과에 들어왔으니 여기 아직 다 서로 모를 텐데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우선 한 사람을 골라 친구로 하여 평생 문으로서 교감하는 인연을 갖기를 바란다. 이 여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아방가드로 포스트 모던, 은유법 등을 섞어서 강의하는 박 교수의 강의를 흥미롭게 들었다. 박 교수는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 문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 여사의 옆에 앉은 학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구를 친구로 할까 찾는 것 같았다. 이 여사가 옆에 앉은 학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얼짱 학생, 대학에 들어와서 첫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 합시다. 내 이름은 이끝순이고 75살이요. 이 여사가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제 이름은 조동성입니다. 군대 다녀왔고 늦가기로 대학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25살이고. 조동성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 여사의 손을 잡았다. 이 여사가 손을 힘차게 흔들며 말했다. 우리 이제 친구하기로 했으니 나가서 차나 한잔 하지. 서로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할 테니.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광경을 본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다. 이 여사는 박수를 치는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앞장서서 강의실을 나갔다. 어르신, 어떻게 꽃같이 젊은 나이에 무슨 사연으로 대학생이 되셨어요? 조동성이 이 여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정을 걸으며 물었다. 친구하기로 해놓고 어르신은 좀 그렇다. 왜 대학에 들어왔냐고? 대학에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애들이나 2명 낳아볼까 하고. 이 여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저는 진지하게 물었는데. 알아. 나도 그럼 진지하게 대답할까? 중졸이 마지막 학벌인 나는 평생 소원이 학사모 써보는 것하고 시인이 되는 거였거든. 답이 됐나? 이 여사가 조동성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마주보고 앉았다. 이 여사가 커피를 샀다. 우리 친구하기로 했으니 우선 나부터 신상을 깔까? 동성이 너 장수라는 산골 아나? 네, 무진장하는 장수 말씀이시죠? 그래, 나 장수 출신인데 그곳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한테 시집가서 아들 3, 딸 2 낳고 이제 다 결혼시켰어. 남편은 7년 전에 죽고.
남편이 남겨준 연금 받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살지. 이렇게 아직 건강하고. 내가 왜 문창거에 들어왔는지는 좀 전에 오면서 말해줬고, 이름이 재미있을 텐데 왜 그런 이름을 얻었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이 정도면 내 소개 다 된 거지? 참, 지금 강남 삼성동 아파트에 살고 있고, 깊은 것은 차차 알기로 하고, 동성이 너는? 이 여사가 싹싹하게 자기 소개를 했다. 아, 저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어렵게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저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부모님은 법대에 가서 고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군대나 다녀오자 하고 대학 들어오기 전에 군대를 갔죠. 제대하고 부모님들 설득하느라 힘이 들어서 한 해 또 쉬고, 이제 겨우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반승낙 받고 대학에 들어온 거죠. 저 불효자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가 있어. 마침 내가 친구하기로 했잖아. 동성이 시골 생활 안 해본 것 같으니까 내 경험 다 들려줄 테니 소설 쓸 때 참고해. 그리고 집이 가난하면, 아니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우리 친구하기로 했으니 학교 동아리 활동에도 하나쯤 같은 것을 선택하면 어때? 어르신은 어떤 동아리를 들고 싶으신데요? 참, 우리 친구하기로 했는데 부르는 호칭부터 정리하자. 나를 어르신 하면 친구가 되겠어? 이름이 그래서 끝순씨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순이라고 불러. 어떻게 어르신께? 동성이 손자뻘인데 요새 할머니에게 존댓말 쓰는 손자 있나? 다 반말이지. 그러니 존댓말도 쓰지 말고, 알았지? 그래도 네, 한번 해볼게요, 순씨. 순씨 듣기 좋은데? 내가 이렇게 얼짱 몸짱인 청년에게 순씨라고 불려보다니. 씨는 그냥 순이야 하고 불러. 순이야, 나하고 놀자. 동성이 히히 웃으며 말했다. 나 햇빛 봉사단하고 사물놀이반 들려고 하는데. 둘 다 힘드는 동아리인데요. 조동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햇빛 봉사단은 한국 헤비타트와 연계해서 집을 지어주고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리고 사물놀이반은 내가 장구를 한번 멋있게 쳐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들기로 했고. 그래도 둘 다 힘드는 동아리인데 그럼 저도 햇빛 봉사단 들게요. 같이 집 짓고 집 고치는 데 가요. 좋았어. 이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척척 죽이 많네. 내가 연애하자는 소리는 안 할 거니 그런 걱정은 말고.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거야?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요자는 빼고. 그럼 나랑 친구한 기념으로 우리 영화나 하나 볼까? 군도가 재밌게 생겼던데 하동원이랑 강동원이 나오던데 나 강동원 팬이야. 이 여사가 핸드폰을 켜고 극장 상영 시간을 검색하며 말했다. 영화를 봐요? 또 요다. 3시 반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보고 저녁이나 같이 먹지. 3시 20분에 코엑스 메가박스 매표소 앞에서 보자고. 내가 표 끊어놓고 기다릴게. 코엑스가 우리 집에서 길만 건너면 있으니 편해. 네, 그럴게요. 또 요다. 그럼 토요일 3시 20분에 보자. 이 여사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동성은 나이 드신 어른과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약속 시간 20분 전에 장소로 갔다. 이 여사가 매표소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일찍 왔네. 이 여사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 여사는 두리번거리며 매표구 전광판에 켜지는 숫자를 보다가 그녀가 쥐고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켜지자 매표구로 갔다. 동성은 이 여사를 따라갔다. 이 여사는 멤버십 카드를 매표원에게 건네주며 군도 3시 30분 상영분을 보겠다고 했다. 매표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좌석을 고르라고 했다. 나 포인트 많이 쌓였는데 공짜로 볼 수 있지? 이 여사가 좌석을 짚으며 매표원에게 말하고 동성을 쳐다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매표원이 5,500포인트 있는데 1,400포인트를 차감하겠다고 하며 입장권 2장을 뽑아줬다. VIP 회원이세요? 동성이 물었다. 자주 영화를 보러 오지. 집에서 가깝고 경로라서 싸게 볼 수 있고 또 포인트 모이면 공짜로 볼 수 있고 동성이야 젊으니까 나보다 잘 알겠지. 이 여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참 오늘 젊은 동성이랑 영화를 보니 팝콘도 사고 마실 것도 사야겠다. 이 여사가 팝콘 등을 파는 코너로 가며 말했다. 그건 제가 살게요. 동성이 말했다. 아니야, 나 포인트 많이 있어. 거저 살 수 있어. 이 여사는 멤버십 포인트로 팝콘을 받고 콜라도 2컵 받았다. 어르신께서 저보다 나으시다. 멤버십 이용해서 무료 관람도 하시고. 동성이 놀라는 눈짓을 하며 말했다. 또 어르신, 그냥 순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나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이야. 이 정도는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여사가 동성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영화를 관람한 후 이 여사가 앞장서서 일식당으로 들어갔다. 이 집 나 멤버십 있어. 그래서 40% 디스카운트 받는다. 이 여사가 정식 2인분을 주문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500cc 생맥주도 2잔 시켰다. 동성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현대상훈이 주는 혜택을 잘 이용하는 노익장 할머니를 경외의 눈으로 쳐다봤다. 동성이 4월 100일장에 작품 낼 거지? 네, 내야지요. 나도 낼 건데 우리 문우하기로 했으니 서로 미리 보고 코멘트 해주면 어때? 좋지요. 그럼 열흘 후에 나는 시를 써올게. 동성이는 단편 한 편 써올 거야? 열흘은 너무 짧나? 아니요. 쓰던 거 있으니 마무리만 하면 돼요. 열흘 후에 서로 보여주기로 해요. 좋았어. 그리고 동성이는 서울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고 했지? 그럼 시골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겠네. 시골 배경으로 소설을 쓰려면 나한테 자문을 구해. 무료로 자문해줄게. 김유정의 봄봄이나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 등 다 무대가 시골이잖아. 이 여사는 초밥을 들며 틈틈이 그녀가 자랐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어린이, 소년, 소녀, 앵두나무, 우물가, 처녀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었다. 동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혀 50년의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지 않으면
꼭 동년배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이 여사는 저녁값을 내면서 동성이 전혀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했다. 자, 영화도 봤고 저녁도 먹었는데 다음 코스는 커피를 마실 차례인데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니 나는 잘 마시지 않는데 어쩐다. 이 여사가 동성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커피는 내일 마셔요. 제가 학교에서 살게요. 반말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지. 그럼 편할 대로 해. 우리 서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지. 저녁도 먹었는데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이 여사가 눈을 찡긋했다. 눈가에 주름살이 오르르 뭉쳤다. 삼성역 지하도를 건너 4번 출구로 나가 언덕을 조금 오르자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여기가 우리 아파트야. 내가 동성이를 집에 모실 준비가 안 돼서 솔직히 집안 청소가 덜 돼서 오늘은 집에 가자는 말 못하겠네. 우리 집은 18동 1004호야. 저녁에 고기를 먹고 싶다든지 술 한잔 생각나면 미리 전화하고 언제든지 와. 내 전화번호는 알려줬지?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그럴게요. 영화 잘 보고 저녁 잘 먹었습니다. 그럼 월요일 강의실에서 봬요. 동성이 이 여사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동성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사와 대화를 하며 거의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퍽 편했던 분위기를 떠올리며 인생을 오래 살면 그런 마력이 생기나 했다. 문창과 1학년 반장이 제2대학교 문예창작과 1학년 학생들과 1박 2일 코스에 MT를 주선했다. 반장이 이 여사에게 같이 가시자고 따로 부탁했다. 이 여사는 이번 금요일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반장이 동성에게 이 여사를 모시고 오는 임무를 맡겼다. 동성은 반장에게 책임지고 이 여사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교수가 막 강의실을 나가자 이 여사가 교실을 떠나려는 구부들에게 1분만 하고 소리쳤다. 강의실을 나서던 그부들이 멈칫 섰다. 내가 이번 MT에 꼭 가고 싶은데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참석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실 술까지 다 드시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막걸리 한 잔씩을 대접할게요. 그녀는 반장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부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다. 동성은 그부들에게 살짝 그날이 남편의 기일이라서 그녀가 참석 못하는 사정을 알려줬다.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이들에게 남편의 기일이라는 말은 딴 세상 이야기였다. 이 여사와 동성은 학교 내 카페에서 만나 서로 백일장에 내려고 쓴 작품을 교환했다. 동성은 얼른 이 여사의 시를 3번 정독하고 이 여사가 그의 단편을 볼펜으로 밑줄까지 치며 읽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이 여사는 그녀의 연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고 동성은 떠나간 여인이란 단편을 썼다. 그녀의 연인. 그녀는 한 50쯤 젊은 연인을 가졌으면 하며 깔깔 웃는다. 그 연인은 여윈 사내여야 할 거요.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텅 빈 들을 헤매는 영혼이 순백의 눈처럼 맑은 사내 말이요. 아니면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싸구려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인생을 사고하는 남자면 더 좋소. 찬바람이 눈보라를 날려도 겨울 들판을 쳐다보며 다가오는 봄을 고즈넉이 기다리는 그런 남자. 구태여 남의 허물을 애써 찾거나 남의 약점과 단점을 들춰내려 하지 않는 남자. 그런 사내를 찾으면 뭉툭하게 빚은 눈사람을 선물로 보내고 싶소. 눈사람이 다 녹아도 사랑으로 감싸줄 남자. 아, 그대는 어디 있는가? 그대는 어디 있는가? 동성애 단편은 고등학교 시절 열애를 했었는데 여자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자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 대학생이 된 여자가 새로운 남자의 세계를 발견하고 마음을 바꾸고 다른 남자에게 날아간다는 줄거리다. 동성애 자네 이야기인가? 아니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줄거리가 남자가 군대 가서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신파가 아니어서 조금 다행이네. 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장면은 사실적인데 후반부에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장면은 영 아니다. 동성이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자가 재수생을 버리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마음의 변화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 이 여사가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고 동성애 작품을 평했다. 뒷부분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자의 마음을 좀 잘 묘사해봐. 이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가 생각하는 여자 마음의 갈등을 설명해줬다. 고마워요. 여자 마음이 그런가요? 저는 짐작도 못했는데. 고쳐 쓸게요. 그러고 순님의 시는 본인이 바라는 남성상이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 또 어디는 사내라고 쓰고 어디는 남자라고 쓰셨고 또 뭉툭한 눈사람은 어떤 눈사람인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왜 눈사람을 선물하죠? 50년쯤 젊은 연인을 가진다는 것은 과욕이지. 부처님이 욕심은 햇볕에 녹는 눈과 같다고 했지. 눈사람이 녹아도 하고 외치는 것은 욕망을 벗어난다는 뜻이야. 이 여사가 허공에 시선을 두고 무엇인가 상상하는 표정을 지었다. 문학 초보생인 두 사람은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편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접근도 못하고 언저리만 맴돌다가 다시 고쳐 써서 일주일 후에 다시 돌려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두 사람은 3번씩 작품을 서로 바꿔 읽고 서툰 평을 주고받고 새내기 100일장에 응모했다. 조동성은 은상을 받고 이 여사는 장려상에 뽑혔다. 금상은 문창과가 아닌 국문과 학생이 차지했다. 박정림 교수는 문창과 학생들을 힐책했다. 그래도 이 여사는 4사람 입상자 중에 든 것을 자축하며 그부들에게 캔커피를 하나씩 돌렸다. 그부들이 문창과에서 은상, 동상, 장려상을 차지했다며 삼겹살집에서 소주 파티를 열었다. 1차를 마치고 그부 중 절반 가까이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 여사는 빠질 수가 없어 동행했다. 자기들끼리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그부들이 이 여사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노래를 청했다. 내가 옛날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 깨질 거고 2, 3년 전 노래해도 되지? 이 여사가 반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부들에게 물었다.
아무 노래나 다 좋아요. 그부들이 소리쳤다. 그럼 슈퍼주니어 부를게, 미스터 심플. 이 여사가 젊은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자 그부들이 짝짝이를 치고 손뼉을 치며 난리가 났다. 미스터 심플은 이 여사가 3개월도 더 연습을 하고 이제 겨우 흉내를 낼 수가 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손짓 발짓을 하며 그 노래를 시작하자 노래방이 뒤집어졌다. 세상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만 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지. 걱정도 팔자다.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몸에 좋지 않아. 이 여사가 우리말 부분을 부르자 몇몇 그부들이 이 여사 옆에 붙어서서 따라서 부르며 합창을 했다. 춤도 추었다. 그날 노래방에서 이 여사가 완전히 주인공이 됐다. 이 여사는 앙코르를 외치는 그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한오백년을 불렀다. 그날 이 여사가 슈퍼주니어를 부른 사건은 문창과 카페에 올랐다. 많은 댓글이 달렸다.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새내기 100일장에서 매년 상을 받은 시상자들만의 만남, 새싹 동아리에서 금년 신입회원 환영 파티를 열었다. 동아리방에 회원 16명이 모였다. 4학년 학생이 회장, 3학년 학생이 부회장이다. 부회장은 내년 4학년이 되면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회장은 신입생 중 할머니 뻘인 이끝순 여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어려워했다. 신입생들에게 반말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화법을 썼다. 이끝순 여사가 번쩍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구했다. 회장이 손바닥으로 코를 쓸며 말씀을 하시라고 했다. 회장은 시를 써요, 소설을 써요? 이 여사가 물었다. 소설이요. 회장이 어눌하게 대답했다. 소설을 쓰려면 남의 인생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인생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 써야 하는데, 그럼 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숙기가 없어서 어떡해요. 내가 회장보다 나이는 많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신입생 중 한 사람이요. 전혀 다른 생각 말고 그냥 막 반말해요. 알았죠? 이 여사가 웃는 얼굴로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다 해야지. 알겠습니다는 뭐요? 그리고 이 모임 끝나면 환영회 해줄 거죠? 당연히 해드리죠. 또 존댓말. 내가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께 부탁할 것이 있는데 술 마실 때는 나이가 말하니 그때는 딱 한 번 봐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대해줘요. 술잔 드는 숫자는 안 질 테니 여러분이 사발로 마시면 나는 컵으로 마실게요. 그 정도는 애교로 괜찮지요? 이 여사가 동아리 회원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다. 회원들이 좋다고 박수를 쳤다. 그때 소설가 이한빈이 동아리 방으로 들어섰다. 이한빈은 신춘문예 출신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다. 저학년 소설 창작 입문과 고학년 소설 창작 연습 1, 2를 강의한다. 오늘 신입회원 환영회의 일환으로 이 교수님의 특강을 30분 듣고 바로 회식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다 아실 테니 소개는 약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 교수님의 특강, 우리 근대 문학사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이 교수는 깐깐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1800년대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까지 간단히 우리 근대 문학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요. 이 교수는 미리 준비해 놓은 보리차를 쭉 들이켰다. 우리나라 신소설은 고전소설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며 근대소설의 형식을 담았으며 이인직의 혈의누, 이해조의 자유종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여사는 이인직의 혈의누라는 제목을 들으며 입학시험을 대비하며 열심히 외웠던 생각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신소설은 고전소설과 달리 인간관계를 깊이 묘사하고 언문일치의 문체를 사용했으며 계몽적 내용을 담고 민족 국가 수립, 세태 비판 등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때 개항이 되고 일제강점기가 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우리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소설도 등장했는데 신채호의 을지문덕, 수군제일 위인 이순신 등입니다. 이 교수는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며 동아리방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하며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다. 이 여사는 이 교수가 암송하는 시를 입술만 달싹거리며 따라서 암송하며 잠시 어린 시절 소녀 때의 추억에 젖었다. 이 교수는 정확히 30분 만에 강의를 마쳤다. 동아리 회원들은 회장을 따라서 학교 앞에 있는 민속주점으로 갔다. 이 교수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회식 자리는 빠졌다. 이 여사는 동아리 상견례 때 말한 대로 사발 대신 종이컵에 막걸리를 마시며 회원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가급적이면 입을 닫고 젊은이들이 떠드는 말을 들었다. 막걸리가 어느 정도 오르자 2차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동성이 이 여사가 슈퍼주니어를 부른다고 바람을 잡는 바람에 이 여사는 도망치지 못하고 2차에 끌려갔다. 그녀는 그녀의 차례에 또 미스터 심플을 부르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여사는 젊은이들이 서로 어깨를 껴안고 방방 뛰는 데는 힘이 붙여 낄 수가 없었으나 노래방에 끝까지 남아서 같이 놀아줬다. 새싹 동아리 홈페이지에도 그날 회원들이 노는 사진이 올랐다. 이 여사가 젊은이와 어울려 노는 장면도 떴다. 댓글이 많이 달렸다. 햇빛봉사단에서 신당동 쪽방촌에 집고치기 봉사를 나간다는 연락이 왔다. 이 여사는 동성이더러 같이 가자고 했다. 이 여사가 집합시간 10분 전에 신당동 쪽방촌에 도착하니 동성은 벌써 와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여사는 회비 10,000원을 냈다. 회원 8명이 참여했다. 방 2개를 도배한단다. 장판과 도배지는 기업에서 후원했고 햇빛봉사단 동아리에서는 노력봉사를 한다. 10,000원의 회비로 LED 전등을 구입하여 형광등을 친환경 절전등으로 교체했다. 곰팡이가 다 핀 벽지를 뜯어내는 일은 남학생들이 했다. 그동안 여자 회원들은 풀을 썼다. 이 여사는 여자 동아리 회원 2명과 함께 도배지에 풀을 바르는 일을 배당받았다. 회장은 나이를 생각하시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여사는 여자 회원을 도와 쉬엄쉬엄 일을 했다. 12시 반쯤 방 2개 장판 교체와 벽지를 바르는 작업이 끝났다. 집주인 할머니는 이 여사보다 젊었다. 몇 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점심을 내겠다고 했다. 회장이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들 회비가 있으니 저희끼리 나가서 먹겠다고 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중국집에 갔다.
회장은 LED 등을 사고 남은 회비로는 겨우 짜장면 한 그릇씩을 먹을 만큼 남았다고 하며 짜장면만 주문했다. 이 여사가 내가 돈을 낼 테니 탕수육도 시키고 고량주도 한 잔 시켜 먹으라고 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중국 요리 한 접시와 고량주 한 잔에 얼굴이 확 펴지며 행복해하는 동아리 회원을 보며 이 여사는 마음이 흐뭇했다. 고량주 기운으로 얼굴을 빨갛게 채색한 회장이 여름방학에 춘천에 번개 건축을 갈 건데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이 여사는 속으로 탕수육 한 접시 효과가 나타나네 하며 번개 건축이 뭐냐고 물었다. 번개 건축은 한국 헤비타트에서 여름방학 동안 집짓기 현장에 일주일간 100여 명의 봉사자를 모아 대대적으로 집짓기를 하는 행사인데요. 학생들 방학과 직장인들 휴가철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집짓기의 속도를 내는 행사입니다. 헤비타트에서 춘천에 3가구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햇빛 봉사단에서 한 20명 참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회장이 설명해줬다. 그럼 서울서 매일 아침 현장에 가는 거요? 아니요. 오후 5시에 작업이 끝나면 합숙소로 갑니다. 합숙소는 강원대학교 기숙사라고 들었어요. 참가비는 1인당 22만원, 5일간 자고 먹는 경비입니다. 그럼 자기 돈을 들이고 자원봉사 가는 거요? 네, 자기 돈으로 갑니다. 노력봉사도 무료고요. 근데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도 가서 할 일이 있나? 이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공구도 치우고 봉사자들에게 물도 날라다 주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노래자랑도 있어요. 그럼 이 여사께서 슈퍼주니어 부르시면 인기상은 따놓으신 거네요? 동성이 말했다. 아니, 할머니께서 슈퍼주니어를 부르신다고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나더러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 이제 대학교 프레시맨이야. 이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이끄스님 참가하는 것으로 신청할게요.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여사는 5일씩이나 합숙을 하며 집짓기에 참가하는 것이 무리일 것 같았으나 바로 안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이 여사는 젊은이들과 함께 집짓기에 참가하고는 싶었으나 공연이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었다. 이 여사는 여름방학이 한참 남았으니 그때 사정을 봐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런 문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이끄순 여사는 사물놀이 동아리에 가서 사물놀이가 절에서 치는 법고, 운판, 모거, 범종이, 꽹과리, 징, 장구, 북으로 바뀐 것을 처음 알았다. TV에서 김덕수 패거리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보고 어깨를 들썩이며 사물놀이 역사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0년도 안 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사물놀이 동아리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배웠다. 이 여사는 강사가 장구를 치시려면 하나 장만하시라고 하여 샀다. 악기 하나에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하는 서양 악기와 달리 10만 원도 안 되게 무척 쌌다. 강사는 신입 회원은 이번 학기에 새마치, 국거리, 중몰이 장단만 익히라고 했다. 덩덩 딱쿵다, 쿵다다 쿵따, 더덩덩 딱쿵따. 이 여사는 강사의 시범을 들으며 새마치를 익혔다. 강사는
장구만 치면 흥이 덜 난다며 새마치를 치면서 정선아리랑, 중몰이를 치며 한오백년, 국거리를 치며 뱃노래를 같이 부르며 익히라고 창도 가르쳐줬다. 이 여사는 동아리방에서 강사를 따라서 할 때는 제법 흉내를 냈으나 동아리방만 나서면 가락도 음률도 다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이 탓이다. 이 여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 옛 일은 잘 기억되는데 최근 일은 잘 기억이 되지 않았다. 이 여사는 감퇴하는 기억을 살리는 길은 반복 연습밖에 없다고 여기며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동아리 모임에서 처지지 않으려면, 이상한 음을 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사가 선정해준 세 곡의 음원을 다운받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틈만 나면 손바닥으로 두 다리를 치며 장구 치는 연습을 하며 장단과 곡을 익혔다. 이정림 교수는 매 시간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시나 소설을 써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써온 작품을 난도질하며 이것도 시, 소설이라고 써왔냐며 혹평을 했다. 이 교수로부터 혹평을 받고 네가 무슨 작가가 될 거냐고 힐난을 들은 학생들은 의기소침해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 교수는 이끝순 여사의 시도 사정없이 평했다. 이 여사는 동성이더러 사기가 죽은 동급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 나이든 할머니도 동성이 형도 다 난도질 당했다며 막걸리도 받아주고 생맥주도 사주면서 교수가 잘 쓰라고 격려하는 것이니 잘 써보자고 격려하며 사기를 올리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이끝순 여사는 그녀의 대학생활 중 첫 번째 여름방학을 영혼을 살찌게 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그녀는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2층 눈 아래 큰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책을 읽고 본 책을 요약하여 노트북에 저장했다. 그녀는 고전을 읽고 그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철학 서적도 읽었다. 점심은 도서관 식당에서 먹고 오후 5시까지 책을 보다가 도서관을 나서 집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TV도 보고 시집도 읽고 했다. 냉방이 잘 된 도서관에서 몸이 식으면 호숫가 벤치로 나와 더운 바람에 일렁이는 연못을 내려다보고 연못 속에 유유히 헤엄치는 비단 잉어를 보고 연못 가장자리에 피어나는 연꽃을 보면서 좀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되새기고 인생도 생각했다. 교내 가로수를 걸으며 매미 소리를 듣고 대학생으로서 긍지를 키우며 시상을 가다듬었다. 더위에 몸이 더워지면 다시 도서관 냉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식히며 책을 읽었다. 그녀의 낡은 뇌세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렸다. 읽은 책 내용들을 안개 속에 묻어버렸다. 그녀는 호숫가에 앉아 방금 읽었던 소설의 주인공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 이맛살을 찌푸리며 이빨을 딱딱 마주치며 기억력 감퇴를 한탄했다. 가로수 밑을 걸으며 철학 서적에 밑줄까지 치며 외웠던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 이런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까 하고 자신을 들볶았다. 그녀는 이런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며 혼자 자조하다가도 그래도 반복해서 주입하면 뇌세포가 열의를 생각해서라도 기억해 주겠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며 1학기를 마쳤잖아.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 다시 해봐야지. 하며 자신을 격려했다.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도서관에 가는 것 외에 헤비타트 동아리를 따라서
번개 건축 현장에 일주일 동안 계속 참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이틀만 참가하기로 했다. 또 큰아들이 콘도를 빌려 동해안으로 가족 피서를 간다고 하여 3일간 손자들과 어울려 쉬는 기회도 갖기로 했다. 조동성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24시 편의점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를 한다. 이 여사는 학교에 오는 길이나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 들러 동성을 격려하고 자신이 책을 보고 요약한 자료를 가져다주고 읽어보라고 했다. 집에 가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저녁을 같이 먹었다. 8월 초 이 여사는 햇빛봉사단 동아리 회장에게 내일 번개 건축 현장에 가겠다고 전화했다. 회장은 9시에 작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주며 상해보험 처리 등을 해놓겠다고 했다. 이 여사는 춘천은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겠군. 가까우니 내가 운전해서 가지. 하고 여유가 있게 한다며 아침 7시 30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집을 나섰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48분으로 떴다. 88 올림픽 도로로 들어서자 휴가 가는 차량으로 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되어 시속 20km도 낼 수가 없었다. 이 여사는 휴가철인 것을 감안하여 좀 더 일찍 출발할 걸 하고 후회했다. 중부고속도로로 들어서는 지점을 지나자 차가 제속도를 냈다. 이렇게 가면 시간 맞춰 갈 수 있겠네 하며 차를 경춘 민자 고속도로로 진입시켰다. 요금소 2km 전부터 차가 밀렸다. 이 여사는 요금소만 지나면 정체가 풀리겠지 희망했으나 요금소를 지나고도 고속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거북이 걸음을 했다. 내비게이션은 9시 30분에 도착한다고 도착시간을 변경해서 표시했다. 이 여사는 동아리 회장에게 도로가 밀려 제 시간에 갈 수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운전 조심하시고 천천히 오시라는 답장이 왔다. 서종 인터체인지가 보이는 지점에서도 정체가 풀리지 않았다. 전광판은 가평까지 정체라고 안내했다. 이 여사는 국도로 가기로 하고 서종 나돌목에서 국도로 나왔다. 고속도로와 달리 국도는 그런대로 소통이 원활했다. 이 여사는 10시 반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집을 짓고 있는 현장을 두리번거리며 회장을 찾았다. D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창틀을 짜고 있던 회장이 이 여사를 반갑게 맞았다. 회장은 이 여사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안전모와 면장갑을 챙겨주며 그와 같은 조에서 일을 하자고 했다. 이 여사는 창틀을 짤 목재를 날라다주고 목재를 위아래로 맞춰놓고 못을 박을 때 목재를 잡아주는 일을 했다. 천막 밑에서 하는 작업이라 햇빛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한여름 더운 공기는 피할 수 없어 온몸에서 땀이 송골송골 났다. 12시가 되자 점심이 준비됐다고 알려줬다. 이 여사는 회장을 따라가서 간이 상수도에서 펌프물을 퍼올려 손을 씻고 식당에 가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밥을 탔다. 반찬으로 배춧국, 감자조림, 민물 새우가 섞인 마늘쪽 무침, 배추김치가 나왔다. 대학교 연합동아리 5대학에서 버스 2대로 83명이 왔고 두 직장 동아리에서 13명, 자원봉사자는 96명이 왔어요. 할머니도 오셨으니 97명이네요. 회장이 식사를 하면서 설명해줬다. 이 여사가 식당을 쭉 둘러보니 그녀가 가장 연상인 것 같았다.
내일도 오실 거죠? 회장이 물었다. 내일도? 내일 저녁에 문화 행사가 있는데 할머니가 꼭 출연해 주셨으면 해요. 슈퍼주니어 부르시면 짱일 건데. 몇 시에 하는데? 저녁 먹고 8시에 시작해요. 10시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 그럼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겠네. 늦으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도 돼요. 제 방을 어레인지 할게요. 그럴 거 없어. 1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 오늘같이 차 밀리면 3시간도 더 걸릴 건데요. 갈 때는 덜 밀리겠지. 가기 힘들면 내가 춘천 시내 나가서 호텔에서 잘게.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내가 불편해. 알겠습니다. 내일 할머니 번외로 출연하시는 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알았어. 매번 슈퍼주니어만 부를 수 없고 이번엔 아이유를 부를까? 아이유도 아세요? 아이유가 언젠가 연습곡에 나왔었잖아. 귀엽게 생겼던데 남학생들이 좋아한다면서. 또 내가 아이유를 부르면 프로포즈할 남학생이 생길지 아나? 제목은 여름밤의 꿈. 그럼 춘천에서 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이 꽃필지 알아?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신식이시니. 회장이 머리를 극적거렸다. 오후 3시가 되자 간식 시간이라며 휴식을 했다. 간식으로 콩국수가 나왔다. 이 여사는 점심도 다 먹은 판에 간식까지 먹었다가 위에 무리가 가는 거 아냐 하며 간식을 먹지 않으려 했으나 회장이 맛있다며 콩국수 반 그릇을 받아다 줘서 마지못해 먹었다. 고소한 맛이 꿀맛이었다. 회장이 아이스케이크도 있다면서 드시자고 했다. 냉장통에 쭈쭈바, 누가바, 월드콘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 여사는 누가바를 꺼내 종이를 벗겨내고 끝부터 쪽쪽 빨아먹으며 어릴 때 생각이 났다. 정말 몇십 년 만에 먹어보는 아이스케이크다. 오후 5시에 작업을 마쳤다. 길이 막히지 않아 1시간 만에 집에 돌아갔다. 이 여사는 다음 날 국도로 현장에 갔다. 제 시간에 맞춰 갈 수가 있었다. 왼손 체조로 몸을 푸는 순서부터 참여했다. 회장조는 벽체를 조립하는 일을 했다. 이 여사는 힘이 붙여 벽체 조립을 도울 수가 없어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땅에 떨어진 못을 줍고 봉사자들에게 냉수를 날라다 주었다. 저녁 문회의 밤. 사회자가 이끝순 여사의 특별 순서가 있겠다고 알리자 이 여사는 젊은 사람같이 무대에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사람 중 제일 젊은 사람 같은데 내가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을 부를 테니 저와 같이 노래를 부르실 분은 무대로 나오시지요. 등산복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무대 위로 뛰어나오자 박수가 쏟아지고 와 하는 환호성이 일었다. 몇몇의 청년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반주가 나오고 이 여사가 노래를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청년들이 노래를 합창했다. 이 여사는 젊은이와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숨은 찼으나 한껏 젊어진 기분이었다. 인기상은 당연히 이 여사 몫이었다. 이 여사는 받은 상을 같이 노래를 부르며 가장 신나게 춤을 췄던 젊은이를 불러내서 건네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여사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며 무대에서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을 했던 피로를 잊고 인생은 행복한 거야.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자에게 감사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여사의 활약상은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랐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 1학기 성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과 사무실을 찾아가 성적을 보자고 했다. 과 사무원이 성적표를 건네며 성적이 좋으세요? 했다. 고전 2회 한 과목만 빼고 모두 A 학점이다. 이 여사는 알파벳 A의 산같이 뾰족한 꼭대기를 쳐다보며 꼭 정상에 오른 것 같이 기분이 환했다. 이 여사는 과 사무실을 나서서 도서실로 돌아오며 좋은 성적에 들떴던 마음을 진정시키며 젊은 사람들 틈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올린 것이 뿌듯했다. 여름방학 동안 고전을 읽고 철학 서적을 읽고 기초를 다지면 2학기에는 고전 2회 과목도 A 학점을 받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행복했다. 이 여사가 잠시 눈을 쉬러 연못가에 나와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며 연못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과 사무실에서 그녀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받고 이 여사는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다. 그녀는 가슴이 뛰고 얼굴에서 막 열이 났다. 내가 그 젊은이들 틈에서 장학생이 되다니. 이 여사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한참 만에 느닷없는 소식이 준 감격에서 벗어난 이 여사는 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학과장님이 언제 학교에 오시느냐고 물었다. 2시쯤 오신다는 답이 있었다. 내가 그때 찾아뵙겠다고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이 여사는 2시에 맞춰 학과장의 방을 노크했다. 그녀는 예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학과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방학인데 어떻게? 학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방학에 도서관에 나오셨어요? 참 축하드립니다. 1학년 중 가장 성적이 좋으셨어요. 장학생 뽑힌 거. 앉으시죠. 참 커피? 학과장이 할머니를 어렵게 대했다. 학과장은 커피 기계에서 커피를 한 잔 빼서 이 여사에게 내밀었다. 교수님은? 저는 방금 마셨습니다. 바쁘실 테니 바로 용건만 말하고 가지요. 이 여사가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거 장학금으로 주고 싶은데 제가 장학생을 지정해도 되나요? 장학금이요? 내 학비를 장학금으로 주신다니 제 학비 낼 돈 다른 어려운 학생 등록금으로 줄까 하고요. 아, 그러세요? 누구? 조동성이라는 학생 지금 등록금 번다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전해주지요. 그런데 제가 줬다는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500만 원이니 충분히 등록금은 될 거요. 이 여사는 봉투를 학과장에게 건네고 다시 한번 그녀가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커피도 마시지 않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흐뭇한 마음으로 학과장의 방을 나왔다. 오후에 이 여사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조동성은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들떠 있었다. 매일 얻어만 먹었는데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이 여사는 기꺼이 얻어먹겠다며 보람있게 돈을 쓴 행복감을 즐겼다. D대학교 축구팀과 배구팀,
육상 선수 몇 명이 전국체전 서울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학생회 주관으로 출정식을 열었다. 학생회장이 이끝순 여사에게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부탁했다. 이 여사는 격려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다. 학생회장은 이 여사님은 노익장에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시면서 진취적이시고 장학생회 글짓기 장원도 하시고 장학금 쾌척도 하신 젊은이들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서 부탁했다. 이 여사는 그녀가 장학금을 낸 것이 알려진 것이 언짢았으나 학생회장에게 짜증을 낼 수는 없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닌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수락했다. 출정식은 소운동장에서 열렸다. 출정 선수, 교수 몇 분, 학생회 간부, 학생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 여사는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라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주머니에서 연설 원고를 꺼내 강단에 놓았다. 그때 바람이 휙 불어 원고가 날아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더니 기침을 한번 하고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섰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위스키를 좀 마셨더니 손이 떨려 그만 원고를 놓쳤네요.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손뼉을 쳤다. 이 여사가 청중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어제 준비한 연설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으니 경험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 여사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단화를 쭉 둘러보았다. 서울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된 선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달리던 자전거가 멈춰서면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춰서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기 때문에 마음이 늙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생을 젊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성공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 여사는 푸 하고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첫째, 놀 줄 알아야 하고, 둘째, 매일 웃어야 하며, 셋째, 일상생활에서 유머를 잃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잃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 여사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이미 꿈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과 늙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는 다음 해에 20살이 됩니다. 내가 올해 75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1년을 지내면 내년이면 76이 됩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습니다. 늙는 데는 어떤 기술도 능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 달리면서 변화를 찾아 성숙해지자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건설하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노인들은 대체로 해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해보지 못한 일에는 후회가 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즉 후회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70에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삼수 끝에 합격하고 이 대학은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제 평생 소원인 시를 쓰고 학사모를 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시를 써서 새내기 100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1학년 1학기가 끝났으니 대학 생활 중 8분의 1을 잘 마쳤습니다. 1학기 성적표는 받아보니 F학점은 없고 한 과목만 빼고 다 A학점을 받았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는 제가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입니다. 시 창작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내년 정도에는 신문사 신춘문예에도 도전해볼까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햇빛 봉사단원과 함께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서 남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움직이고 달리며 후회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변화의 요지를 찾아 움직이면서 인생을 후회 없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 대표로 출전하시는 선수님들은 남들이 쉴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 달리셔서 국가대표가 되시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을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이 단에 세우셨는데 저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단하로 내려오면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월계관을 쓰는 환상에 빠져 그때 박수는 오늘의 박수와 종류가 다르겠지 하고 생각했다. 11월 초 이정림 교수가 이 여사를 보자고 했다. 이 여사는 무슨 일일까 하며 교수실에 들렀다. 이 교수가 친절하게 커피를 타서 대접하며 이 여사 앞에 파일을 내놓았다. 파일 표지에 이끝순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거 지난 1년 동안 이 여사께서 쓰셔서 저한테 제출한 시입니다. 이 교수가 파일을 이 여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제가 쓴 시를 이렇게 모아서 파일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저한테 좀 가혹한 평을 들으셨겠지만 이 여사께서 심혈을 기울여 쓰신 작품이잖아요. 작품은 무슨... 이 여사는 그녀의 시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작품이라고 부르자 쑥스러워했다.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4년 동안 어떻게 시작법이 임프루브 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 여사는 이 교수의 제자 사랑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 여사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어 지난 1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어요. 그동안 혹독하게 평한 거 다 더욱 정진하시라는 채찍으로 이해하시지요? 저도 그 정도는 눈치로 알지요. 이 여사님 소원이 학사모 써보시는 것과 시인이 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저에게 주신 작품 중 몇 편은 수준급이에요. 제가 5편을 골라드릴 테니 신춘문예에 응모해 보시지요. 신춘문예에 응모요? 이 여사는 가슴이 뛰었다. 네, 중앙지에 2억 원 내고 지방지에도 내세요. 이 여사님 고향 지방에 내시지요. 그렇게 여러 곳에 내도 돼요? 심사위원들의 시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어느 사람은 괜찮은 시라고 보는 것도 어느 사람은 태작으로 보는 수도 있어요. 이 여사는 이 교수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교수는 파일을 열어 체크해 놓은 작품을 알려줬다. 마지막으로 손을 보시고 응모하세요. 이 교수가 파일을 이 여사에게 건넸다. 이 여사는 정신이 멍멍하여 인사도 못하고 이 교수 방을 나섰다. 이 여사는 12월 성탄 전야 이 여사의 고향인 전북일보에서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를 받은 이 여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꼭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이 여사는 그 소식을 이정림 교수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 교수는 이 여사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제 정식 시인으로 등단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시인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며 시인님 뜻깊은 성탄 맞으십시오 하고 축하 인사를 했다. 성탄을 지나고 학교 도서관에 가던 이 여사는 경축 문창과 이끝순 여사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이라는 플래카드가 교정에 걸린 것을 보고 얼굴에서 열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플래카드는 정문에서 들어오는 도로 위 외에 도서관 앞에도 걸려 있었다. 이 여사는 막 눈물이 나려고 하여 겨우 참았다. 2월 초 2학기 성적이 나왔다. 이 여사는 전과목 A 학점을 받았다. 지난 학기 B 학점을 받았던 고전 이해도 지난 여름방학 동안 노력한 결과인지 A 학점을 받았다. 이 여사는 성적표를 보며 2학기 내내 뇌세포가 노쇠하여 떨어져가는 기억력과 싸우며 복습 또 복습하며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당연히 이 여사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녀는 받은 장학금만큼 장학금을 기탁했다. 문창과 1학년 이 여사는 전교생들에게 전설적인 아이돌이 됐다. 4월 초순 교정 곳곳에 벚꽃이 활짝 피어 한참 봄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끝순 여사는 그부들과 점심을 먹고 한가하게 다음 강의실을 향해 벚꽃길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활짝 핀 벚꽃만큼이나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인도로 배달통을 실은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이 여사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모로 퍽 쓰러졌다.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힌 이 여사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만지고 비척거리며 일어섰다. 동성이 급히 이 여사를 부축했다. 이 여사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 강의 중 이 여사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갔다. 그녀는 비척거리며 강의실에 들어갔다. 강의가 끝난 후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동성은 그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그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왔다는 핀잔을 들었다. 그녀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나머지 인생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며 꿈을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온 노익장은 학사모를 쓰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빈소에 수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며 그녀를 기렸다.